지금 보도가 나오는 경찰 조사 과정의 내용들은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배치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지금 아까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만 음주 양에 대해서는 만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음주 도중에 틈틈이 녹차 등 음료를 섞어 마셨고 공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택시 추돌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그래픽 이어서 보여주시죠. 네, 이겁니다.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휴대폰과 블루투스 페어링을 조작하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로 사고를 낸 거지 음주가 추돌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런 진술 내용들은 어떤 포석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0.03%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무리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내려가지고 사고를 수습하지 도망갔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로 비추어지는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빨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스피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실수로 낸 거지 음주 때문이 아니다. 이런 내용.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음주량도 그렇고 지금 페어링 등을 이유로 해서 음주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혐의 사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의 진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내서 상해를 입힌 다음에 수습을 안 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 차량은 피하기 어렵다고 볼 겁니다. 예. 그런데 특가법상 위험운전 취상,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위험을 알고도 운전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진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는 했지만 10잔 이하라고 하면 이제 위드마크 공식상 이게 실제 이 법의 적용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으면 이 법적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잔 이하 마신 시점, 사고 시점까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사고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가 원인인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주 10잔 이내에 중간에 녹차 마시고 이랬다는 얘기는 본인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고요. 실제 이런 사건에서는 유흥업소에 찾아가서 수사관들이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라든가 동석자들을 통해서 실제 마신 양, 또 이 계산한 사람의 어떤 영수증에 있는 양, 그리고 같이 동석한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거든요. 그렇군요. 과연 본인 진술이 10잔 말가지고 정말 10잔 정도로 마신 걸로 확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변호사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가 음주했다 인정했고 음주 운전했다고 다 인정하더라도 이게 실제 법이 적용될 때는 어떤 또 기준이 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그나마 이제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처벌 기준에 의하면 0.02부터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준용을 하게 되면 이 처벌 기준이나 행정 처분 기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 운전을 했고 사고 날 당시의 음주량이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음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정도의 음주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그 법조의 적용은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김호중 씨의 실제 처벌 수위도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 목소리 저희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술을 특정 시점에 0.03% 이상으로 마셨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위드마크 공식만 있을 때는 사실 무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범인 도피, 증거인멸, 또 공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 감안된다면 벌금형 선고될 사안은 아니고 집행유예형 선고될 것이냐 실형 선고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법이 뭐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